여러분, 하루 15억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앱 틱톡. 짧은 영상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지만 지금 이 앱이 국제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틱톡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틱톡 매각 논란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틱톡은 2016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습니다. 15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시작했지만 놀라운 건 그 알고리즘입니다.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좋아할지 마치 마음을 읽듯 정확히 추천해줍니다. 지금은 3분, 10분 영상까지 지원하며 유튜브와 경쟁하고 있고 광고 매출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약 1억 5천만 명이 매일 틱톡을 사용합니다. 즉 단순한 SNS가 아니라 데이터와 광고 그리고 문화 트렌드를 장악한 글로벌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틱톡을 경계할까요? 첫째, 데이터 보안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검색 기록, 관심사와 대화 내용까지 중국 서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곧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둘째, 여론 조작 가능성입니다. 틱톡은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특정 정치 메시지를 강화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대선 때 틱톡을 통한 여론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셋째, 청소년 중독 문제입니다. 틱톡은 10대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빠져들면서 학업이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틱톡이 단순한 댄스 챌린지 앱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문제까지 연결된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연방 정부 직원들은 업무용 휴대폰에 틱톡을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23년에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전면 금지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틱톡 금지법이 논의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틱톡을 매각하라 아니면 미국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오라클 데이터 보관 프로젝트, 일명 프로젝트 텍사스를 추진했습니다. 미국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오라클 서버에 보관하고 미국 기업이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틱톡의 핵심인 알고리즘이 여전히 중국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의 최종 요구는 하나입니다.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중국 정부는 틱톡은 민간 기업일 뿐 국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보안법 때문에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틱톡은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최초의 중국 플랫폼이자 국가적 자존심입니다. 만약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매각한다면 중국의 기술 패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강제 매각은 불공정 무역 행위라며 반발하고 더 나아가 틱톡의 핵심 기술, 특히 알고리즘은 해외로 수출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중국에게 틱톡은 전략 자산이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틱톡은 스파이 앱이다. 젊은 세대의 여론을 중국이 조작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반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부가 내가 어떤 앱을 쓰는지까지 간섭하는 건 표현의 자유침해다. 또 틱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크리에이터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틱톡 CEO가 불려 나와 5시간 넘게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주목했죠. 틱톡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졌다는 겁니다. 만약 틱톡이 매각된다면 누가 인수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심지어 월마트까지 거론된 바 있습니다. 예상 매각 가격은 최소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틱톡의 알고리즘 매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겉모습만 넘기고 속은 그대로인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매각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틱톡 논란은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틱톡에 벌금을 부과하며 아동보호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2020년에 틱톡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 뚜렷한 규제는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다시 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데이터와 플랫폼을 지배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틱톡 사태의 본질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틱톡이 미국 기업에 매각되어 미국판 틱톡이 등장하는 것. 둘째, 협상이 결렬되어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되는 것. 셋째, 중국과 미국이 절충안을 찾는 것입니다. 즉, 미국 내 데이터를 미국 기업이 보관하고 일부 알고리즘 접근권을 공유하는 방식이죠. 어느 쪽이든 틱톡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틱톡 매각 논란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여론, 기술 패권,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21세기 새로운 전쟁터는 이제 총 대신 스마트폰 속 앱이 된 겁니다. 틱톡은 과연 미국의 손에 넘어갈까요? 아니면 중국이 끝까지 지켜낼까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앱 하나가 국제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틱톡 매각 논란, 얼핏 보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같지만 사실 우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앱 하나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올린 영상, 내가 만든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웃고 즐기던 틱톡 속 댄스 챌린지, 정보 공유, 소통의 공간이 언젠가는 정치와 안보라는 이름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조금은 낯설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데이터와 플랫폼이 곧 힘이 되는 시대. 그래서 작은 앱 하나가 국제 정치의 무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틱톡은 미국의 손에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지켜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이 논란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 거대한 논란이 결국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지 더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